일단은 31쪽 개념 프린트 31쪽으로 오시면은 그때 했던 게 이제 대소 비교하고 절대 분식 얘기했던 건데 요거 일단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합시다. 그 1번을 보시면 절대부등식 나와가지고 그때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 된다고 했었지? 이게 왜 성립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이미 0보다 뭐하니? 크거나 같지? 양변에다가 1씩 더하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된 거니까 얘는 0보다 큰 수죠. 그래서 이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거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했던 거고, 2번은 어떻게 그거 증명했는지 기억나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임의의 실수 ab 그 조건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짓을 했었냐면은 억지로 뭐를 만들어 달라 했었어?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했었죠. 이렇게. 맞아? 반의 제곱 했던 거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 그럼 4분의 얼마 들어가니? 3b제곱이 남았지. 이걸 해주면 얘가 뭐의 제곱이 돼버려?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었지. 그거에다가 더하기 얘는 뭐야? 4분의 3에다가 b제곱이거든? 얘들아 이거 a도 실수고 b도 실수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뭐야? 실수지. 실수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곱했죠. 그럼 얘 0보다 뭐 할 게 분명하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얘도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뭐 하겠어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누구 때문에 성립하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성립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번 단원에서 뭘 잘 봐야 돼? 수의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실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뭔지 잘 보셔야 돼. 알겠어? 그거 안 보면 자꾸 헷갈릴 거야. 그리고 3번에서 나온 거 뭐였니? 요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죠. 대충 쓸게요. 이거 어떻게 하랬어? 맨 앞에 뭐부터 쓰고 2분의 1 해놓고 다 안에 거 몇 배씩 해줘요? 2배씩 들어가. 막 2배씩 됐겠지? 그러면은 2분의 1에 묶어놓고 a제곱이랑 그리고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ab랑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써? 그리고 b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한 쌍씩 만들면 몇 쌍이 나와? 총 3쌍이 나와가지고 결론 내게 뭐였어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 b 빼기 c의 전체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해가지고 나왔던 거지. 당연히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뭐 하겠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절대 부등식이었다. 지금 내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 야 이런 게 많겠니 적겠니? 지금 그냥 막 만들어도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있겠어? 엄청 많겠죠. 알겠어요? 문제마다 다 다를 거라고 모양이. 그러니까 너네가 방법을 알아야지 이 예시들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계속 뭘 사용해야 돼 우리는? 완전 제곱식. 알겠죠? 자꾸 그걸 이끌어내야 돼요. 알았죠? 그것만 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대소비교 어떻게 하라겠어? 대소비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냥 빼는 거죠. 빼는 거. 그냥 빼기. 뺀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요? 0이랑 비교하죠. 맞아요? 0이랑 비교해서 0보다 크면은 뭐라고 말해?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앞에 게 더 크다. 맞아요? 0이랑 같으면 같다.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맞아? 그리고 나온 게 뭐였어요? 제곱의 차였죠. 얘들아, 제곱의 차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었지. 언제만 하라 그랬어? 둘 다 모일 때. 다 까먹었니? 둘 다 모일 때만 하라고? 양수일 때만 하라고. 제곱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양수일 때만 하자고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 나눗셈도 1과 비교하는 거였는데 양수일 때만 하자고요. 알겠죠? 지난 시간 다 설명했던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세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냥 산술기하라고 주로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해요. 짧게 말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산술기하 하면은 요거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고3 때까지 자주 등장하진 않아. 근데 간혹 계속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예 이제 접근을 못 하니까 까먹으면 안 되고, 내가 맨날 말하잖아. 복소수 같은 거 어땠어? 고1 때 하고 끝난다 그랬지. 안 본다 그랬죠. 그런 게 아니야, 얘는. 알겠지?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겠니? 양수입니다. 양수에다가 밑줄 좀 쳐놔요. 양수 A, B에 대하여, 양수가 아니면 이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만 쓰자 이거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괄호 열고 뭐라 돼 있어? 단, 등호는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라 돼 있어요. 잘 봐봐. 증명해 볼게. 칠판 봐. 딴 거 볼 거 없고 칠판 봐요. 자, 나 뭐 할 거냐면 지금 이거 증명해야 되지. 그럼 우린 뭐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좌변, 우변 중에? 좌변이죠. 자, 그럼 우리는 대소 비교를 할 때 뭐 하자고 했었어 아까? 대표적인 게 빼는 거였지. 맞아? 그래서 한번 빼볼게. 누구랑 누구를 뺄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의 A, B를 이렇게 빼볼게요.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2분의 1로 묶자. 그럼 앞에 거 A 남지? 뒤에 거 누구 남니? B 남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묶여요?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고1 때, 고1이구나 아직, 그 1학기 때 요거 기억나니?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 라고 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적도 있었고 안 붙은 적도 있었거든요. 기억나니 혹시 이거? 이 마이너스가 언제 붙는다고 배워요? 둘 다 음수일 때.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지금처럼. 알겠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 A, B가 하나만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그냥 가면 돼. 근데 둘 다 뭐일 때만,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바깥에 쓰자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A, B의 전제가 뭐예요? 양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칠판 봐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 대신에 누굴 쓰겠다고? 이렇게 분리된 걸 쓰겠다고. 자, 그럼 한 번만 더 쓸게. 는 2분의 1에다가, 자, 이제 얘도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이거 루트 A를 뭐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제곱을 했다고 보자. 더하기 얘도 루트 B를 뭐 했다고 볼까? 제곱을 했다고 보자.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이거 어떻게 쓰자고? 쪼개자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식이 됐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2분의 1에 괄호 열고 이걸 뭐라고 써도 괜찮아? 루트 A에서 루트 B를 뭐 한 거? 뺀 거를 뭐 했다? 제곱했다.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야, 양수에 뭐 씌웠어 지금? 루트 씌웠지. 양수에 또 뭐 씌웠어? 루트 씌웠지. 양수의 루트는 무조건 무슨 수예요? 적지 말고 지금 들어보세요.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기도 하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지. 왜?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음수 들어가면 무슨 수였어? 허수였고 양수 들어가면 실수였잖아. 맞아요? 얘 그럼 뭐야? 뭐라는 게 증명된 거야? 실수 빼기 얘도 뭐야? 실수. 그럼 루트 아니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실수인 거야. 실수를 뭐 했니? 제곱을 했죠. 그럼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결론이 뭐냐면 내가 두 개 비교를 하고 싶어서 두 개를 뭐 했어? 뺐죠. 뺐더니 0보다 뭐 하다고 나왔어? 크거나 같다고 나왔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앞에 게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 언제? A랑 B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뭐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요. 얘들아, 그러면 요 등호 있죠?
크거나 같다에서의 눈을 뜨시고 등호 있잖아요. 저 등호는요 언제 성립해요? 쭉 등호일 때 따라가 봐. 결국 얘가 뭐 될 때를 말하는 거야? 0 될 때를 말하는 거야. 얘 0 되려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럼 A랑 B랑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단 그 말이 중요한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랑 같을 때, 요거일 때 성립한다 라는 말이 뭐 그냥 뭐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요런 게 나올 거야. 문제에 뭐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랑 네모는 양수야.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써먹겠죠? 막 이걸로 풀 텐데 왜냐면 요 2는 요 분모에 있던 거 넘긴 거예요. 그냥 알겠죠? 숫자 넘긴 거야. 자, 근데 얘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둘이 같을 때. 근데 그냥 같을 때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 곱의 형태는요. 곱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 약분이라는 그 과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 약분이 돼버리면은 대상이 두 개가 섞여버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약분을 해놓으면. 알겠어? 그래서 항상 기준을 뭐로 잡으라고? 더해지는 모습으로 잡으세요. 알겠죠?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아야 돼. 알겠니? 왜냐면 예를 들어 얘 세모가 2x고 얘는 4x분의 1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 곱해볼래? 2x랑 4x분의 1 곱하면 뭐 나와? 2분의 1이지. 여기 2분의 1로 적혀있으면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항상 누가 기준이야? 더해지는 모양이 기준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더해지는 걸로 기준 잡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등호, 거기 괄호에 내가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써놨잖아. 이 노란색 쓴 거. 거기다 써놔요.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 증명한 거 정리해놔요. 민주는 일어나세요. 오늘 산술기하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건데 유형이 많진 않지만 풀어줄 건데 뭐 저것만 보면 되게 별거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약간 감 잡기 전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천천히 설명 잘 해줄 테니까 오늘 다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코시-슈바르츠라는 건데 산술기하랑 비교를 해보면 출제율이 매우 낮아요. 비교 저국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시험에서 못 볼 수도 있어. 실제로 안 나온 시험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출제율이 좀 낮긴 한데 나왔다면은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알겠지?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 보세요. 자, 또 여기서 너네가 한번 읽어봐봐. 중요한 말이 뭐겠니? 뭐겠어요? 실수. A, B, X, Y 밑줄 쳐놔요 빨리. 실수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야. 실수. 방금 산술기한 뭐였어? 양수였죠. 실수가 아니야. 실수 중에서도 누구만? 양수만 얘기를 한 건데 얘는 그냥 실수야. 알겠지? 실수. A, B, X,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또 항상 성립한대요. 아, 이건 도대체 뭐지?
얘들아, 그럼 너네 이거 증명하려면 또 뭐 해야 되겠어? 빼야겠지. 이걸 제곱해서 빼는 건 좀 아니다 싶잖아, 그지? 알겠어? 그래서 뭐 할 거냐, 뺄 건데, 자, 그냥 좌변에서 우변 순서로 빼버릴게. 그래서 a 제곱에 적지 말고 일단 봐봐. 여기서 ax 더하기 by를 제곱해서 빼볼게요. 제곱해서 뺀다는 게 아니라 제곱이 돼 있어서 지금 그냥 뺀 거야. 자, 그럼 봐봐. 무식하게 하자. 이거 직접 전개를 할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 a제곱, x제곱. 그 다음 요렇게 하면은 a제곱 누구야? y제곱.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누구예요? b제곱, x제곱.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누구 나오니? b제곱에 y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빼기 끝났어요. 그 다음 뒤에 것도 한번 해보자. 얘도 천천히 다 써. a제곱 그리고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쓴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2배 뭐라고 쓸 수 있어? 일단 플러스지. ax 그 다음에 b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돼요? 얘들아, 여기서 똑같은 거 좀 봐봐. 얘랑 얘랑 어때? 똑같지? 근데 뭐 했니? 두 연산은? 뺄셈이잖아? 그럼 사라지는 거 괜찮아? 맞지? 그 다음 요 녀석도 한번 볼까? 걔 어디 있냐면 그대로 여기 또 있죠. 그럼 얘네도 뭐 되겠어? 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리되는 건 없고 다시 한번 쓸게 그냥. 야, 그럼 너네 이거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보여? 맞지? 그 다음 얘는요 요렇게 봐도 괜찮겠지. 맞아? 그 다음 얘가 빼기를 받으면은 마이너스 2배에 ax by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곱셈은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교환 법칙 되잖아요.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똑같죠. 이 곱셈되는 순서를 내 맘대로 조정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순서로 좀 맞춰볼게.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a랑 y만 딱 가져와. 그리고 묶어버려. 그 다음 b랑 x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걔만 따로 써. 이렇게. 얘는 그냥 똑같이 여기로 온 거예요. 순서만 그냥 바꿔서 쓴 거고. 괜찮아? 그럼 이것도 뭐로 보여? 너희들 눈에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지. 그래서 얘는 중괄호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ay 더하기 bx의 완전 제곱이 되겠다. 빼기니? 미안해. 빼기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자, a, y, b, x 전부 다 아까 무슨 수라는 걸 우리 체크했었어? 실수였죠. 그럼 얘 안에 있는 것도 여전히 뭐겠어요? 실수죠. 제곱했네?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있는 부등식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네도 다 뭐로 증명했어요?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번 단원에서는 완전 제곱식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 헷갈린다 싶으면은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대신 안에 들어간 건 반드시 실수가 되어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하나 정리해 놓자. 써놓으세요. 근데 얘도 막 오른쪽에 보면은 등호는 나와 있잖아. 그건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해줄게. 일단 정리부터 해보세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산술기하보다도 얘는 더 어때요? 더 무식하지. 그냥 뭐 별거 없죠. 그냥 뭐 한 거야? 빼가지고 식만 잘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을 뭐 한 것도 없잖아. 우리가 변형한 것도 없잖아. 변형 물론 중간에 순서 바꾸긴 했지만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별거 없어요. 쫄지 말고 풀면 되고 산술기도 똑같아. 그냥 뺀 거야. 얘들아, 그 학원 방학이었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나요? 안 했죠? 이게 이렇게 돼요.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좋다고 쉬지 이게 공부가 안 돼. 응? 그래서 이게 연휴가 있거나 뭐 학원 방학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해서 별로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아. 참 그래요. 특히 명절 때. 물론 이제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워라벨 너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스라벨인가? 그렇게 밸런스를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밸런스도 중요한데 또 이제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치중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 너네가 나중에 취업준비생이야. 그러면 당연히 취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네? 공부를 해야 이게 그렇잖아요. 딱 그런 게 있어. 딱 그 학생을 딱 봤을 때 얘가 물론 노는 시간도 있었고 했지만 할 건 다 해와. 공부를 했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 잘해요. 근데 이제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정말 이게 진짜 있는 말인 게 딱 봤을 때 아, 저 녀석이 또 이제 또 놀아버렸네? 하면은 이제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뜨끔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과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더운 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응? 버스를 타고 덥잖아요. 버스 타러 가는 것도 짜증나잖아 지금. 내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내가 원래 맨날 차를 한번 갖고 다니면 이게 대중교통 못 타거든. 근데 어제는 뭐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지하철이 1,500원이더라고요. 성인이?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딱 찍었는데 1,500원. 그리고 내릴 때 또 찍잖아. 내릴 때 찍으면 400원이 또 찍혀. 2,000원 내고 1,550원인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게 왜죠? 어쨌든 비싼 교통비를 내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이게 좀 변화가 생길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의 나와 큰 변화가 없는 그냥 이렇게 되는 학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봐. 뜨끔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봐봐요. 얘들아 여기서 아까 저기서랑 똑같아. 이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궁금해. 근데 저 등호는 어디서 온 등호야? 여기서 온 등호겠지. 맞아요? 야, 이거 언제 성립할까? 다른 말로 요 값이 언제 0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될 때겠어? 0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AY랑 BX랑 뭐 할 때야?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외워! 라고 해버리면 애들이 좀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방식은 B를 넘기면 이렇게 되죠. 맞아? Y도 넘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율과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비율이 뭐 할 때야?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율이 똑같을 때. 알겠지? 그렇게 외워주면은 조금은 직관적으로 외울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우란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율이 같을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얘들아 3번 4번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둘 다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냥 되게 보기 좋게 저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계산이 돼 있는 형태로 줄 거야. 얘도 아까 말했지. 이 곱셈이 계산이 돼 있는 형태로 나온다면 헷갈리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 풀 때 저대로만 풀리는 건 아니고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이제 99쪽으로 오시면 돼요. 지난 시간 숙제가 99까지였죠?
거기에 68번부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들아 68번은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아. 68번 그냥 하자.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거 하려 했는데 일단 해보자. 잘 봐요.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A도 무슨 수고 양수고 B도 양수다. 그리고 A가 더 큰 수다. 요까지 다 해놨고 그랬을 때 부등식 루트에 A 빼기 B 걔가 크대요. 누구보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얘들아 일단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거짓이었으면은 문제 나왔겠니? 이게 지금 증명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증명하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이거야. 잘 봐봐. 봐봐. 우리가 지금 산술기하든 코시든 어떤 방법으로 주로 대소비교를 보여줬었냐면은 그냥 빼는 거였죠. 얘 그냥 빼볼래? 그냥 머릿속으로 해봐. 그냥 빼면 뭐가 나와? 내 말은 계산이 더 진행이 되냐는 거야. 얘네처럼. 그게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얘는 무슨 방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을 해서 빼려면은 조건이 있었지. 무슨 조건이 있어? 양수여야 돼. 체크를 해야지. 이거 줬잖아. 자, 이 안에 있는 거 지금 무슨 수일 게 분명해요? 양수겠죠. 왜? A에서 B 뺐으니까. 그럼 그 양수에 루트 씌운다고 음수로 바뀌니? 아니야. 여전히 양수야. 양수인 거 보였고. 자, 이거 봐봐.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루트 A가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무슨 수야?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해서 가도 괜찮은 거지. 이걸 체크를 항상 하시고. 알겠지? 박스로 가보자. 그래서 거기는 설명 없이 그냥 뭐 해놨어? 바로 제곱을 하고 있죠. 알겠어요? 자, 제곱해서 뺀대요. 얘들아,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볼게. 근데 원래 이거는 그냥 우리 뭐 하면 돼? 빈칸만 채우면 돼. 그치? 빈칸만 채우면 돼서 원래는 그 빈칸 가랑 나를 보고서 너네가 할 게 뭐냐면 그냥 위아래 잘 보면서 빈칸만 채워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데 지금은 그냥 한번 직접 다 해보자. 알겠지? 봐봐. 이렇게 제곱해서 빼면 얘들아 너네 이거 배웠지? 자, 이 두 개 중에 누가 절대값이 나오는 거였죠? 이거 맨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 밑에 게 뭐였어? 절대값이었어. 얜 뭐였니? 그냥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이 직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알겠어? 고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야. 봐봐. 그럼 얘는 뭐로 나와야 돼? 그냥 나오면 돼. 절대값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 다음 빼기. 얘들아 이거는 그냥 완전 제곱 해야 돼. 완전 제곱 해봐. 어떻게 나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루트 B인데 둘 다 지금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이거 한 번에 써도 된다고 아까 했었잖아. 이렇게 써도 되겠지. 알겠어요? 야, 여기서 누가 사라져? A가 사라져. 그리고 마이너스 B는 두 개가 생겨야 돼. 그리고 얘는 더하기 2배의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얘를 의미하고 있는데 거기 잘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는 앞에 있으니까 요 녀석이 되겠죠. 요 녀석. 얘가 지금 가가 되는 거야. 가. 알겠음? 일단 빈칸을 채워보면 가를 우리가 구한 거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밑에 줄에서도 얘가 되는 거지. 뒤에 이제 마이너스 2b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근데 얘를 얘들아 그 다음 줄 잘 봐봐. 뭐 했대요? 누구로 묶었대? 2배에 루트 b로 묶었다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얘 한번 루트 b로 묶어봐. 그럼 누가 남아? 루트 누구야? a가 남죠? 얘는 누가 남겠니? 일단 마이너스는 가야 되고 2는 나갔고 b를 루트 b랑 루트 b로 쪼개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누가 남아야 돼? 루트 b가 남겠죠. 이렇게. 요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묶은 거예요. 루트 b로. 요거 돼요? 넘어갑니다. 근데 얘들아 얘 무슨 수야? 양수. 얘도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럼 이거 0보다 뭐 할 게 분명하니? 클 게 분명하지. 이렇게 증명한다. 근데 그 밑에 좀 보니까 A가 크고 B보다 A가 크고 B가 0보다 크므로
루트 b도 양수고 나에 들어가는 게 얘일 거 아니야, 얘. 나도 0보다 크다. 이므로 왼쪽 게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은 이제 얘네는 여기서 이제 말을 했구나. 루트 a 빼기 b도 양수고 루트 a, 루트 b 뺀 것도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나온 대소랑 원래 거의 대소가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마지막에 그걸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빈칸만 채운다라고 했으면 얘네 둘이 답인 거고, 증명 과정 다 이해돼? 그걸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있죠?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이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나누거나. 알겠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그 중에 뭘까 이 생각하면서 해주면 돼. 그럼 69번 안 풀 건데 얘들아 봐봐. 69번 너희가 이거를 증명해달라는 거야. 절대 부등식이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너희 뭘 찾아야 돼? 이 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최대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니은만 해줄게. 니은만. 그러니까 69번에 니은 봐봐. 그거 보니까 x제곱 혼자 있는데 얘들아 거기서 전부 다 뭐 해버려? 반대편으로 넘겨버려. 그럼 이렇게 넘어오는 거 괜찮니? 그게 0보다 뭐 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우리는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네. 잘 봐. 여기서도 뭐 만들자고? 완전 제곱식 만들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야 이게 겁나 쉬워. 이 x에다가 뒤에 4분의 1만 딱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거 뭐 돼? 완전 제곱식 되는 거지. 그리고 1이니까 뒤에 4분의 얼마? 3 딱 써주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나와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야. 자, 그럼 이거 양수야? 양수는 아니야. 양수기도 하고 또는 0일 수도 있어.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얼마를 더했어요? 4분의 3을 더했네. 그럼 0보다 크다는 게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니까 너희는 완전 제곱식을 최대한 자꾸 써먹어야 돼. 그래서 그 위아래 둘 다 완전 제곱식을 잘 풀어보시고요. 그럼 그 다음 뭐 할까? 어차피 71번은 너네가 질문을 할 것 같아. 그래서 71번을 한번 해볼게. 이제 71번도 너네가 이미 했던 거야. 이미 했던 건데 다만 모양이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71번 봐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해달래. 보니까 A제곱, B제곱 그리고 더하기 4인데요. 우변에 있는 것들을 좀 얘들아 다 좌변으로 좀 넘겨볼까?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줘 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보이는 게 있니? 혹시 지웠나? 지웠네. 오늘도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4를 뭐로 보는 게 좋겠어? 2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저 2 있죠. 제곱을 받고 있는 저 2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저 2를 잠깐 C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럼 그냥 안 쓸 건데 한번 생각해봐. 2를 한번 C로 바꿔볼래? 뭔지 보여요? 오늘 했던 거죠. 안 해도 되겠니? 집에서 해봐. 알겠지? 풀어줄라 했는데 그냥 너네가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아. 2를 뭐처럼 보라고요? C. 그래서 아까 수업 산술기하 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가장 처음에 그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72번을 해줄게요. 이건 지우고 72번으로 가자. 자, 봐봐. 다음은 두 실수 A, B. 야, 실수 A, B에다 밑줄 쳐놔봐. 항상 이런 걸 체크하라고요. 알겠죠? 습관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고1 때 너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습관 잡는 거야. 습관. 알겠어요? 고2, 고3 가서도 똑같은 습관대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알겠죠? 수의 조건 잘 보시고, 자, 그랬을 때 또 뭘 증명해달래? 절대값 A 빼기 B가 크거나 같대요.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거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또 증명하는 과정이래. 뭐 당연히 뭐겠어, 성립하니까 나왔겠지. 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비교를 해놨네. 이거 왜 비교했을 것 같니? 그 밑에 봐봐. 그 비교한 거 밑에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제곱을 해서 빼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 제곱해서 빼려면 조건이 뭐야? 양수여야 돼. 근데 봐봐. 얘는 양수야? 얘들아, A 빼기 B가 누군지는 몰라. 왜냐면 그냥 지금은 방금 전 문제처럼 대소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대신 거기 바깥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 그럼 무조건 0보다 뭐 하다는 게 증명돼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요. A, B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부호도 몰라. 대소비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실수래. 근데 걔네에 각각의 뭘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고 뺐죠. 그럼 이거는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라고. 얘는 될 수 없어. 음수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뭐야? 가능하지.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고 싶은데 부호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해놓은 거야? 경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봐봐. 기준이 그래서 누구예요? 첫 번째.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 해놓고 절대값 A가 누구보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건 얘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양수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는 그냥 제곱해서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럼 해보자. 거기 나온 대로 할게. 절대값 A 빼기 B를 이렇게 제곱을 했고 빼기 또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거에서 또 제곱을 했어. 그 두 개를 빼달래. 그게 첫 줄에 나온 거거든. 그거를 하면은 2배 가 라고 묻기나 봐. 일단 전개를 좀 해볼까? 얘 뭐 나와? 얘들아, 이거 절대값 씌워서 완전 제곱하는 건 내가 뭐라 그랬지? 그냥이랑 그냥이 뭐야? 그냥 제곱하는 거. 절대값 없이 제곱하는 거랑 뭐 하다가 있었어?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제곱하면 돼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빼기 또 가로 열어. 얘는 뭐야? 이거는 일일이 해야 돼. 알겠지? 봐봐. 완전 제곱이니까 이 앞에 거를 먼저 제곱을 해봐요.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랑 같아? 그냥 A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절대값 없이 그냥 A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요. B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2배 완전 제곱이니까 절대값끼리 뭐 해야 돼? 곱해야죠. 그럼 곱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뭐라고도 알려줬었어? 요렇게 된다고도 알려줬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거를 계산 못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미 다 배웠던 절대값의 성질을 써먹질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렸으면 지금 다 알고 가야 돼. 알겠어? 다시 뭐라고? 절대값이란 녀석은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그냥 제곱한 거랑 같아. 그게 지금 요거를 얘로 정리하면서 한번 썼고요. 완전 제곱 과정에서 얘 제곱할 때도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고 썼잖아. 거기서 지금 2번 쓰였고요. 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그냥 A, B랑 똑같다. 이렇게 절대값 통째로 쓴 거. 알겠어? 요런 성질들을 지금 써먹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모르면 안 돼. 알겠어? 야, 그럼 계산해봐. 여기서 A제곱이랑 A제곱이랑 뺐으니까 사라지고 B제곱이랑 B제곱도 사라지겠지. 남는 게 그럼 뭐야? 여기서 2배에 마이너스 AB랑 마이너스 만나서 얘네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 묶어서 절대값 좀 먼저 쓰자. 걔네가 플러스니까. 근데 얘네는 여전히 뭐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AB 이렇게 쓸게요. 이거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그 첫 줄에 가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얘네야, 얘네. 그래서 요게 가가 되는 거다. 요만큼, 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가에다가 써놓으세요. 얘는 지워도 되죠, 이거 성질?
근데 봐봐, 이게 2배 삐리리 돼 있는데 이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왜 저렇게 써 있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아, 여기서 이런 거거든. 그냥 어차피 우리 소문자 A가 누군지 모르니까 쟤네 통째로 그냥 A라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둘을 지금 비교하겠다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잘 봐. A가 만약 양수였다고 해봐. 그럼 두 개는 뭐해? 같아요. 그럼 A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해볼래? 그럼 누가 더 커요? 절대값, 간단하게 생각해. 절대값이 커? 음수가 커? 절대값이 당연히 크겠지. 그땐 또 얘가 더 크단 말이야. 0일 때도 둘이 뭐해? 같지. 맞아? 결론. 무조건 절대값이 원래 숫자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겠지. 근데 이걸 만족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를 빼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게 증명된 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또 앞에 게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니까 따라서 제곱을 한 상태에서 앞에 게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런데 뭐라 돼 있어? 절대값 A 빼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왜 성립해? 이 가정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지금 그 가의 밑에 줄 읽은 거야. 그런데 봐봐. 그런데 절대값 A 빼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아 틀려? 맞는 말이라 했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리고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거 왜 성립해? 이 가정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는 가정으로 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립하는 거라고. 이므로 그래서 맨 밑에 나온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왜 그런 거야? 양수라는 게 증명이 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곱해서 뺀 거에서 앞에 게 크면 제곱되기 전에서도 앞에 게 크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지? 얘기할 게 많죠.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거고, 나중에는 너네가 숫달이 좀 되면은 너희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럼 답답할 거야. 알겠어? 지금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뭐 또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뭐 해봐야겠어? 이 반대인 것도 해봐야지. 그래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우리는 또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요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이거를 아직 이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못 써.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얘들아 생각해봐. 얘는 아까 0보다 뭐하다고 말했지?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절대값이 가장 마지막 연산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뺄셈이 마지막 연산인 거 이해돼? 뺄셈? 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가정상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얘 그럼 부호가 뭐야? 음수예요. 음수랑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거든?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니? 여기 왼쪽 게 더 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따로 증명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절대값 A 빼기 B는 0보다 크대. 왜? 이거 등호 왜 빠졌어? 가정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값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거는 0보다 작대. 왜? 가정상 지금 그렇잖아요. 가정상. 그죠? 절대값 B가 더 크면은 A에서 B를 뺀 거니까 이 음수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정 1번이랑 가정 2번의 증명 방식이 어때? 아예 다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어쨌든 누가 더 크다? 왼쪽 게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알겠지? 재미없죠? 네, 앞으로 요 단어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자꾸 해야 돼. 알았지? 나도 이거 하기 싫어하는데 문제 나오니까 해야지. 됐어? 두 번째도 네. 결론이 크거나 같다잖아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그거는 1번과 2번을 합쳐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소가로, 그러니까 이거 로마자거든요? 1번, 2번이라 돼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로 된 거. 요거랑 요거에 의하여라 돼 있죠? 맞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등호가 추가가 되는 거지. 알겠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단 등호는 나일 때 성립한대. 얘들아, 이 두 번째 거에서는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등호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건데, 그 말은 요게 발생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도 설명해도 되겠다. 그럼 얘네 둘이 뭐 할 때를 말하는 거니? 같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에 적을 때는 저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나에다 적어 놓으세요. 잠깐만, 미안해. 근데 그 밑에 선지를 보니까 다르게 돼 있네. 그럼 봐봐, 이제 해석을 해줄게요. 야, 이거 무슨 말일까? 좀 더 간단하게 이제.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가 언제야? 언제 성립하죠 이거? A가 양수일 때. 그럼 여기선 뭐라고 말해야 돼?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가 나오면은 A, B를 곱해준 게 0보다 클 때 발생하겠죠. 근데 둘이 뭐 해도 돼요? 같아도 되죠. 왜? 그러니까 요 A, B 값 자체가 0이어도 성립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답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너네 이거 뭐라고 해석이 돼?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A랑 B의 뭐가 똑같다는 거야? 부호가 똑같다. 혹은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등호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73번 잘 해봐. 알겠지? 지금 한 거 3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잘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산술기하로 넘어갈 건데, 일단 산술기하 문제가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냥 유형이 4개 밖에 안 돼.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면 유형이 잘 안 보여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봐봐. 이번에는 뭘 풀 거냐면은,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이거 빨리 끝내고, 마지막 단원이 무리식과 무리함수인데 오늘 무리함수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무리식까지는 할 거니까. 무리식 겁나 쉬워. 알겠지? 그냥 유리화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귀찮아.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 뒷거는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몇 개 하다 쉴 테니까 얘들아, 봐봐. 일단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뭘 풀어줘야 될까? 그냥 내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 봐봐, 앞으로 너네가 이런 걸 많이 풀 거야. x 플러스 4x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x는 0보다 크다라고 전제 깔아놓고. 자, 그럼 봐봐. 이게 왜 산술기하 문제가 돼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항상 찾아야 되는 게 이거야. 어떤 두 개가 더해져 있어. 근데 잘 보니까 더해지는 두 대상을 한번 곱해볼래? 변하는 숫자가 나와, 고정된 값이 나와? 고정된 값이 나오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죠. 맞아? 고정된 값이지. 이런 경우에 이거 산술기하 쓰기 참 좋거든요. 봐봐. 요 녀석 있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되냐면, 이제 산술기하는 그냥 너희들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아까 산술기하 뭐였어? 물론 나누기 2가 있었지만 뭔가 원래 배운 모양은 이거야. 근데 앞으로 너희는 이거보다 2를 넘겨놓은 모습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항상 산술기하는 어떤 두 양수를 더하면 걔네가 크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2배의 2를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보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또 할 말이 없어. 아까 다 증명해줬잖아. 아까 증명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바로바로 쓰면 되는 거야. 도구를 얻은 거야 지금. 알겠어? 봐봐.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얜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까? 일단 천천히 써. 2배의
루트를 쓰시고 얘네 둘을 뭐 하자고? 곱하자고.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이라는 고정값이 나와버리지. 계산이 돼버리네.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1이야. 내가 지금 써놓은 이 녀석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된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이 얼마겠어? 1이다. 이렇게 많이 풀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별거 없죠? 이해돼? 그럼 잘 봐. 75번으로 와봐. 야, 75번 잘 읽어봐. 지금 A 무슨 수라는 전제 깔았니? 양수라고 전제 깔려있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 물어본 걸 보니까 지금 몇 번이죠 이게? 75번에 A가 양수고요. A 더하기 A분의 9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A 더하기 A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산술기하 방금 배웠으니까 해보자.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야, 천천히 곱하면 얼마 나와요? 9죠. 산술기하 쓸 수 있니 없니? 있겠지. x, y 양수라고 해봐. 이거 곱하면은 고정값 나와 변수 나와? 변수 나오죠. x랑 y 곱한 거. 야, 이거는 물론 이거 성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 너네가 산술기하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안 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얘는 잘 봐봐. 얘 곱하면 얼마 된다고? 9죠. 고정값이 나온다고. 그럼 이건 산술기하를 쓰면 의미가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것 같아? 2배의 루트 9일 거 아니야? 얼마야 이거? 6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맞니? 얘 한번 했고 그 다음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자. 얘 어떻게 돼요? 얘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 2배에 2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루트 1도 어쨌든 1이니까 쓰자 일단. 루트 1이니까 2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 최소값 최종으로 해보면 얼마 나와? 12가 되겠지. 왜? 얘도 최소일 때가 6이고 얘가 최소일 때 2니까 최소값들끼리 곱하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답이 얼마야? 12가 된다. 자, 답지를 한번 확인해 볼래요? 확인 안 해도 돼요. 일단 답은 12가 아닙니다. 자, 왜 아닐까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왜 답이 12가 아닐까?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오류가 나왔을까요? 오류가 어디 있는지 알겠니? 이게 중요하거든. 뭐라고요? 뭐라고? 못 들었어. 더하기 12? 더하기 10? 봐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자, 여기서 얘들아 최소 값을 물었을 때는 그냥 해가지고 아까 얼마였어? 1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최소일 때의 x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요. 최소가 됐다는 거는 여기서 뭐가 성립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최소일 때는 여기서 뭐가 성립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등호 아닙니까? 등호? 맞지? 아까 우리 등호 언제 성립한다 배웠어? 또 그새 까먹었나요? 내가 한글로 다시 풀어서 말해줬잖아.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이렇게 외워둬야 돼. 알겠어요?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즉 누구랑 누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x랑 4x분의 1이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거 등호 성립할 때 x가 궁금하면은 x랑 4x분의 1이랑 뭐 할 때를 해주면 돼? 같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거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넘기면은 뭐라고 나와요? 4x의 제곱은 1이다. 그럼 1을 넘겨요. 그럼 는 0 되는 거 괜찮니? 이거 무슨 식 나왔어? 합차죠. 그럼 x가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x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근데 얘들아 봐봐. 아까 전제가 뭐였어? 양수였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맞아요? 2분의 1이겠죠. 만약에 최소일 때 x를 물어보면 너희 뭐라고 말하면 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구하는 게 맞을까? 교육과정상 원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잘 봐. 얘들아 이거 최소 값이 얼마야 지금? 1이지. 근데 그때는 이 더해지는 두 대상이 뭐 할 때야? 같을 때잖아. 그럼 한 놈이 얼마를 가졌다는 소리예요? 2분의 1이었겠죠. 다시 뭐라고? 세모랑 네모를 더했는데 걔네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 등호는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한대. 그럼 최소 값이 1인 거잖아. 그럼 얘도 얼마고 얘도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돼야 같을 때 최소 이게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파란색씩 복잡하게 풀지 말고 최소 값을 알아? 그럼 그거 뭐 일단 뭐 해? 반띵을 해. 그래서 그것이 둘 중에 더 간단한 놈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때의 x값 찾으면 돼요. 그럼 x가 얼마가 나와버려? 그냥 2분의 1이지.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럼 봐봐. 이게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 노란색으로 하잖아? 그럼 얘 최소값 6이었지. 그럼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최소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한 녀석이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야? 3일 때를 말하는 거네? 그럼 a가 얼마라고 나와요? 3이라고 나오는 거야. 얘 봐봐. 얘도 최소값이 2니까 더해지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최소가 되는 건데 그럼 한 녀석이 얼마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오류야? 노란색이 최소일 때는 빨간색이 최소가 아니에요. 빨간색이 최소일 때는 노란색이 최소가 아닌 거야. 둘의 최소일 때의 그 시점 있죠? 때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최소가 된다라고 말하려면은 둘 다 동시에 최소값을 갖고 있어야지 둘의 최소가 1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 하다고? 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있는 상태예요. 알겠어? 빨리 적어 놓으세요. 이 상태로 적어 놔. 요거 1대 최소 색깔 좀 구분할 수 있다면 그 펜으로 구분 좀 해놔요. 요거 1대 최소 해놓고 지금 얘네 둘이 다르죠. 그래서 오류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풀 수 있는 거를 하얀색으로 그냥 내가 보여줄게. 알겠죠? 지금 얘들아 방학이니까 내가 이게 천천히 다 설명하는데 학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지금 제대로 해놔. 알겠지? 우리가 방학에 이렇게 특강까지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는 거는 학기 들어가서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 좀 잘 해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푸는 게 맞냐? 자 일단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두 개인 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냥 무식합니다. 되게 이 전개를 하세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 생겨? 더하기 1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너 얼마가 생겨요? 더하기 9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생겨? a제곱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지금 고정값이 얼마가 보장이 돼? 10. 걔는 이제 따로 생각하고 누가 변해? a제곱 삐리리 걔네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보니까 앞에다 10 따로 해놓고요. a제곱이랑 더하기 a제곱분의 9를 이렇게 따로 그냥 쓰자는 거야.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텀이 몇 개로 줄었어? 딱 하나로 줄은 거예요. 여기선 두 개였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최소가 될 때가 달랐던 거야. 얘는 하나밖에 없지. 얘는 완벽하게 맞겠죠. 어떻게 하든. 알겠어? 그래서 해보면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거 원래는 양수 조건을 확인하는 게 맞는데 A가 어쨌든 양수니까 양수일 거고 양수이겠죠. 산술기하 쓸 수 있는 상태. 그럼 누구보다 크거나 같겠니? 파란색만 따로 2배의 루트 곱해봐. 얼마 나와? 곱하니까 9 나오죠. 9 들어가면 돼. 얘 얼마야? 6이지. 그럼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6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지금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전체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 최소가 얼마였다? 16이었다. 그럼 그때 A는 얼마였겠니?
요 한 녀석이 얼마가 될 때 말하는 거야? 8이라고 하면 틀려요. 얘를 봐야 돼요. 얘도 속으면 안 된다. 요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야? a제곱이 3일 때를 말했던 거야. 그럼 a는 얼마였겠어? 풀만데 지금 양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루트 3일 때가 최소가 될 때가 된다. 아예 얘랑 어때? 계산 결과가? 아예 달라요. 관련이 아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근데 최소일 때 a를 찾는 거니까 얘가 답이네. 최소값이 아니라. 알겠지? 다 이해돼 이거? 전체적인 내용이? 요거 알고 있으면은 딴 것도 수월할 거야.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안 하다 하면 힘드니까 안 힘들려면 계속 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안 쉬고 계속 하기. 우리 어디까지 했지? 75번 했구나. 넘어갑시다 이제. 혹시 몰라서 이거를 그냥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아니다. 그냥 해도 되겠다. 그렇게 좀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1쪽에 유형 23번으로 가서 뭘 풀어볼까? 일단 78번 먼저 해볼게요. 봐봐요. 78번. 일단 그거 보니까 x가 누구보다 크다고 돼 있니? 4죠. 다른 숫자도 아니고. 근데 지금 3x에다가 더하기 x 빼기 4분의 3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 생각해봐. 여기서 아까랑 비슷하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풀려면 더해지는 두 세상을 곱했을 때 고정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해봐. 곱해봐. 뭐가 나와? 그냥 이상한 식이 나오지. 맞아? 저거 자체가 일단은 고정값이 아니네? 그럼 이거는 얘처럼은 일단 못 풀어. 그럼 뭔가 뭐 해달라는 거냐면 변형을 살짝 해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한번 대답을 해봐. 너희는 분모를 건드리는 게 편해? 이 바깥에 있는 거 건드리는 게 편해? 둘 다 별로야? 그러니까 비교적 누가 더 나아요? 얘들아, 분모를 건드린다는 거는 얘랑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니까 이 4를 없애고 싶다는 거야. 근데 저 4를 없애려면 얼마를 더해야 돼? 4를 더하지. 근데 4를 더한 다음에 그대로 분모 안에서 다시 뭐 해야 돼요? 4를? 빼겠지. 그래야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이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바꿀 거예요. 누가 보이게 바꿔야 돼? 이 분모랑 같은 모양이 되게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야 곱했을 때 뭐가 돼? 사라지면서 산술기하를 쓸 건덕지가 생긴다는 거야. 자, 다시 뭘 하겠다는 거냐면 3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x 빼기 얼마를 만들라고 억지로 4를 만들으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x 빼기 4분의 3은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뒤에 누가 남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산이 더 돼야 돼? 그쵸? 여기 지금 얼마가 생긴 거니? 마이너스 12가 없었던 건데 생긴 거잖아. 그럼 뒤에다 뭐 해주면 돼? 12를 붙이자고. 근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저거는 결국 이제 얘랑 똑같은 거야. 우리 아까 이거 풀 때 그냥 변하는 애들끼리 산술기가 따로 했던 거고 고정값은 그냥 뒀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12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누구한테만 산술기하를 적용하냐면 얘네한테만 산술기에 딱 적용해 주는 거야. 얘네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까? 또 2배에 루트 쓴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해. 그럼 곱하니까 얼마가 돼? 9잖아. 9. 그지? 그럼 루트 9니까 3이잖아요? 6 나오겠지. 알겠어? 아, 빨간색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구나. 그럼 전체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8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값은 얼마인 거고? 18인 거고. 그때의 x를 찾고 싶어. 그럼 한 녀석이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9가 아니죠.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반띵 해가지고 둘 중에 편한 거한테 주는 거야. 얘가 얼마일 때? 3일 때. 33약분 들어가면 x 빼기 4가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1일 때. 그러면 x 얼마겠어? 5겠죠.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를 갖는다. 그래서 m에서 n을 빼주면 결국 18에서 5를 빼라는 거지. 답은 13이 되겠네. 얘가 m, 얘가 n. 그래서 m에서 n 빼면은 13이다.
요게 답이 되겠지. 되었어? 괜찮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79번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 보여요? 6x, x분의 6, 5y, y분의 5. 걔네끼리 뭔가 보일 것 같고 80번 한번 봐봐. 80번. 자, 80번을 보시면 루트의 x제곱은 누구랑 같다고 해요 지금? x랑 똑같다고 돼 있고 x가 0이 아니래. 자, 지금 너희들한테 딱 한마디를 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복잡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파악이 돼요? 저 뭐 준 거예요? x가 양수다. 이거 준 거죠. 양수다. 아, 왜? 이거 언제 성립한다 했어? 얘가 일단 뭐야? 루트 안에서 제곱이 돼 있니? 밖에서 제곱이 돼 있니? 안에서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x라고. 근데 얘가 x라는 거는 x가 0보다 뭐 했다는 거야?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얘까지 했기 때문에 결론 0보다 뭐하다만 남는 거예요? 크다만 남는 거야. 뭐 주고 싶었던 거냐면 양수 조건 주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분의 뭐 이렇게 복잡해. 그 다음 분자가 16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또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그냥 딱 봤을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두 개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뒤에 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 얘는 짝이 없잖아요. 이게 만약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지. 이때는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따로. 그럼 이렇게 앞에 거 해보면 뭐 나와? 16분의 x지. 뒤에 거 하면 뭐 나와? 4x분의 1이지. 이거 곱하면은 고정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역량 차이고 경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해봐야 이런 시선도 늘어나니까 너희가 자꾸 해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 뭐 할 거냐면 통분 좀 해볼래? 얘 통분하면 x제곱 분의 뭐 나와? 바보 아니야. x분의 뭐 나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곱해서 고정값이 돼, 안 돼? 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해보라고. 분수니까 통분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통분도 너네가 자꾸 해버릇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게 분명하냐면 2배의 루트 얘랑 곱해보자고. 곱하면 얼마 나와? 16 나와. 그래서 전체의 최소가 8이라는 게 일단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 답이 8이야. 알겠어요? 그때 x는 어떻게 구해? 더해지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일 때를 말하는 거니? 4일 때를 말하는 거야. 반띵. 그래서 넘겨가지고 해주면 x가 얼마라고 나와? 2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어요? 왜 2일 때예요? 이 x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4는 몇 x? 4x. 4x가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x가 얼마가 돼버려? 계산하면 2가 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x가 2일 때 얘는 최소가 됐던 거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에는 이제 언제냐고는 묻지 않았으니까 얘만 써주면 돼.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80번의 답은 8이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계속 하던 게 전부 다 뭐였냐면은 합의 최소를 묻는 문제들이 많았어. 합의 최소. 그쵸? 근데 얘는 뭐냐면 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산술기하라는 건 항상 양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아니면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는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곱이 고정값이야? 그럼 빨간색을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합이 고정값이야. 그러면 곱의 최대를 물어볼 겁니다.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85번으로 가볼게요. 85번. 자, 85번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x랑 y래. 그럼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야. 그냥 실수라고 했고요. 25x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 30이래. 이걸 줬어. 그리고 x랑 y를 곱한 거에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아이씨 이거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일단 여기서 25x제곱은 누구의 완전제곱이냐면 5x의 완전제곱이지. 맞니? 그리고 더하기 얘는 2y의 완전제곱이거든. 뭐야? 이거의 완전제곱. 걔네가 지금 얼마인 상태냐면 30인 상태예요. 자 얘들아, 이 상태에서 한번 너희가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봐. 요 왜 산술기하 쓸 수 있어? 항상 산술기하 쓰기 전에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일단 제일 그냥 전제, 산술기하의 전제, 양수 조건. 맞지? 지금 문제에서 x, y 무슨 수래? 그냥 실수죠, 실수. 0이 아닌 실수. 실수면은 산술기하 못 쓰는 거 아닌가? 근데 뭐가 돼 있어? 지금 얘는 제곱이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써도 괜찮은 거야. 알겠어요? 심지어 뭐도 아니래? 0도 아니래. 지금 얘들아 5x는 아니죠. 5x의 제곱은 0보다 뭐 할 게 분명해? 클 게 분명해요. 등호도 안 돼. 2y도 제곱하면 0보다 뭐 할 게 분명하니? 클 게 분명하다. 그래서 얘네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을 뭐 하자고? 곱하라고. 그러면은 5x의 제곱과 2y의 뭐를? 제곱을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근데 얘는요 2배의 루트에 이거 제곱을 한번 하나로 합쳐봐. 그러면 몇 xy가 나와? 요거의 완전 제곱이지. 근데 우리 이거 뭐라고도 써요? 절대값에 10xy 이렇게도 쓴다고. 근데 요 상수 10은요 양수인 상태로 뭐 해도 돼? 나가도 된단 말이야. 그냥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 뭐라고 써도 괜찮아? 20의 절대값 xy 이렇게 되는 거야. 되었어?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만 좀 써보면 나온 결론이 뭐냐면 30이 아까 좌변에 있었지. 걔가 얘인데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결론은 얘보다. 그러면 그냥 가장 왼쪽에 있던 얘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얘만 써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요게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은 절대값의 xy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y는 2분의 3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크거나 같다 라고 절대값의 범위를 쓸 수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얘네 양쪽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앞에서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언제 이렇게 풀리는 거라고? 합이 고정돼 있을 때는 곱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활용인데 거기서는 88번을 해보세요. 방금 한 것들 토대로 씩 만들어서 한번 88번을 해봐.
자, 해볼게요. 이제 봐봐. 지금 물어보는 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나와 있고 반원인데 거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의 둘레를 찾아달래. 최대값이 얼마인지도 안 줬지. 맞아? 그럼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온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진 숫자라고는 얘밖에 없잖아. 6. 그치? 그래서 6을 최대한 써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반지름이라는 거는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거리를 재버려. 그러니까 요게 지금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이해됐어? 맞죠? 근데 우리는 목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직사각형한테 가야 돼. 왜냐면 걔로 다 풀릴 거거든. 물어보는 게 다 그거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요 가로랑 세로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6까지 써먹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겠어? 그걸 써먹으려면 얘를 A라고 써. 그럼 얘를 뭐라고 잡아? B라고 잡아요. 그럼 A랑 B의 유일한 관계식은 뭐밖에 없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6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쓰자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넓이가 뭐일 때야? 최대일 때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넓이는 누구랑 누굴 곱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가로가 몇이야 지금? 2a. 세로가 얼마야? b. 그러니까 2ab의 최대일 때의 상황을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때 뭘 찾으래? 둘레를 찾으래. 야, 그럼 이거 언제 최대가 되는지 생각을 해야겠네? 아까 말했죠. 지금 뭐가 고정돼 있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너네가 빨리 파악해야 돼. 뭐가 고정돼 있어요? 합이 고정돼 있다고. 그리고 뭘 찾고자 하는 거야? 곱의 최대를 찾는 거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산술기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결론이 뭐라고요? 여기서 36이라는 숫자는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숫자인데 걔는 크거나 같다고. 누구보다? 2배의 루트 더해지는 두 대상을 곱하라고 이렇게 해. 근데 이거 우변을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2배의 a, b라고 써도 되는데 그게 그냥 뭐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넓이란 말이야. 그럼 이 넓이는 언제 최대가 돼요? 언제 최대야 이거? 아까 계속 말했잖아. 더해지는 두 대상이 뭐 할 때? 같을 때. 즉 36이 된대. 언제? 얘네가 같으면 최소값으로 최대 되겠구나. 최대값으로. 그럼 그때 한 녀석이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18일 때. 얘도 18일 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a는 얼마예요? 3 루트 2. b도 얼마야? 3 루트 2일 때 전체가 다 뭐가 된다?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때의 근데 뭘 찾으래? 둘레야, 둘레. 자, 둘레라는 건 우리 어떻게 찾지?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하면 되잖아요. 가로가 누구라고 표현이 돼요 지금? 2a. 세로는요? b에 몇 배 하자고? 2배 하라고. 야, 그럼 얘한테 2배 하고 얘 그냥 더해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더해봐. 얼마야? 9루트 2지. 9루트 2에 몇 배 하래? 2배 하래. 그럼 답이 얼마겠어? 18루트 2가 복잡하다. 다시 잘 들어야 돼. 넓이가 최대일 때의 그때 뭘 구한 거야? 우리는 둘레를 구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18루트 2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답을 써야겠지. 이거 괜찮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그냥 도형은 뭐예요? 껍데기.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너네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 가지고 뭘 빨리 찾아야 되냐면 식을 만드시고 그 식에서 최대한 산술기하를 이끌어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산술기하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산술기하였고 코씨가 2개가 남았어요. 3개구나. 이 3개도 빨리 끝내자. 아이고. 일단은 91번으로 감을 좀 잡고
다른 걸 또 풀어줄게요. 아, 오늘 무리식도 해야 되는데. 91번으로 와봐. 자, 너네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실수야, 실수. 실수에다 밑줄 쳐놔요. 두 실수 x, y. 그리고 요거 하나 줘놓고 지금 뭐냐면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알파, 그때 x, y 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고 하자. 다 구해달래.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방금 전에 너네가 이걸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인지 코시 문제인지 헷갈리기 시작해. 알겠지? 왜냐면 산술기하에서도 저런 모습이 나오거든. 근데 그때는 항상 뭐냐면 합이 나왔으면 곱을 묶거나 곱이 나왔으면 합을 묶거나 안 줬으면은 뭔가 했을 때 곱이 고정돼 있거나 뭔가 했을 때 합이 고정돼 있거나 얘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잘 읽어보면은 일단 양수 조건 일단 없고, 그죠? 그냥 실수라고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합이죠. 그거 고정시켜놨는데 만약에 곱을 물어, 그럼 무조건 이거 산술기하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이걸 뭘 물어요? 또 합이지. 그럼 이상하네? 이럴 때는 코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비율상 지금 여기는 산술기하 4개 유형 나왔고 코시가 3개 유형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산술기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코시가. 알았지? 근데 비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술기하를 먼저 생각을 좀 하시고 산술기하가 아니다 싶으면 코시로 접근을 해봐. 알겠죠?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운 코시가 아까 뭐였냐면은 이거였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일단 얘기가 안 되니까 외우기는 해야 돼. 요것이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ax by의 전체 제곱보다. 그러니까 요 모습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너네가 찾아야 돼.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여기 적혀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얘를 얘로 보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a가 얼마인 거야? 여기서 3인 거지. b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이런 구조를 자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코시 중에서도 제일 쉬운 문제. 알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식은 이거야. 제일 먼저 파악한 게 3이랑 4가 여기에서 a, b의 역할이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쓰고 x제곱, y제곱 쓰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곱해가지고 3x 더하기 4y의 완전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지? 그럼 좌변에서 고정값들만 나오는 거 이해돼? 얘 얼마야? 25죠. 얘는 문제에서 얼마래? 100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좀 복잡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A라고 좀 치환을 살짝만 할게. 그럼 잘 봐. 이거 지울게요 이제. 결론은 좌변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 2500이죠. 맞아요? 그건 누구의 완전 제곱이에요? 50이잖아. 그래서 좌변을 50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그냥 A의 제곱이라고 해봐. 그냥 너네 이거 넘겨서 합차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A의 범위가 뭐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50부터 이렇게 나와. 그냥 무조건이야. 앞으로 그냥 바로 와. 알겠지? 계산도 하지마. 바로 가는 거야. 근데 A가 누구였어? 3x 더하기 4y였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찾으라 그랬어요?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니? 제일 큰 값 50이겠지. 얘가 일단 답이고 답이 아니라 얘가 알파고 그때 뭐까지 찾아달래? x, y까지 찾아달래. 아까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한다 했죠? 앞에 있는 것들의 순서대로 4분의 3으로 썼어 너네가 만약에? 그럼 뒤에 있는 것도 y분의 x 요럴 때 다시 뭐라고? 예분의 예를 썼으면 여기서도 예분의 예 써주면 돼. 알겠어? 걔네가 비율이 같을 때야. 그 기준은 뭔데? 이 서로 곱해진 애들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3이 x랑 곱해져 있으니까 걔네가 분자 4랑 y가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걔네가 분모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돼요. 알았죠? 얘네가 같을 때 이씨 뭐야 이게 4x가 뭐일 때 말았던 거야?
3y일 때 말한 거야. 그럼 x, y 너는 어떻게 찾을래? x 값이랑 y 값. 요거는 산술기하처럼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y를 바꾸자. 뭐라고? 3분의 4x라고 해놓고 이거를 얘네 관계식 중에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x제곱 뭐라고 나와? 더하기 이거 얼마야? 9분의 16 x제곱. 그게 얼마가 됐을 때야? 100. 근데 이거 통분해봐. 9분의 얼마 나와? 25 x제곱 나오거든? 이게 100이 됐을 때 말하는 거다. 그럼 x제곱이 뭐라고 나와? 36이다. 그럼 x가 얼마야? 풀마 6이겠지. 알겠어? 근데 잘 봐. 그러면 좀 길어지고 있는데 x가 만약에 6이었으면 y는 얼마겠어? 여기다 6을 넣어보세요. 넣으면 뭐 나와요? 8이죠? 혹은 x가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잖아. 그 똑같이 넣어봐. 그럼 y는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8. 근데 지금 베타랑 감마는 더해달라고 했었는데 최대일 때니까 얘네 둘로 얘들아 얘를 만들어 봐봐. 얼마 나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얘가 아니라 우리가 찾던 건 누구였던 거야? 얘였던 거지. 그래서 요거랑 누구까지? 얘까지 해서 싹 더해주면 된다. 답은 64가 되겠죠. 알겠어요? 아유, 계산이 좀 기네요, 이건.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어. 물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고 과정을 알고는 있는 게 맞는데 좀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드무니까 너무 막 싫어하지 마세요. 일단 얘들아 빨리 끝내야 돼서 일단 넘어갈게. 그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6번은 이제 무슨 구조인지 알겠어? 할 수 있겠니? 산술기하의 구조가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산술기하랜다. 코시 구조대로 가면 돼. 알겠지? 그거 대신에 97번 이것도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8번 얘들아 98번 좀 해봐 지금.
뭐였죠? 네, 뭐 하라 했죠? 까먹었네. 98이었나? 봅시다. 자, 볼게요. 양수 xy에 대해서. 자, 양수래, 양수. 그들에 대해서 지금 x랑 4y를 더하면 루트 17이래. 그리고 다음을 만족할 때 a, b, c를 다 구해줘 라는 거고, 가조건을 보니까 루트 xy의 최대값, 얘들아. 루트 xy의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쟤네에 대한 뭘 하라는 거야? 산술기하를 써달라는 거죠. 알겠어요?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보면은 루트 17은 x 더하기 4y였고 걔네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니? 2배 루트 더해지는 두 대상을 항상 곱하는 거야. 4xy죠. 그럼 4는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로 나가? 2로 나가야죠. 2로. 알겠어요? 2로 나가면 얼마가 돼? 4 루트 xy가 되겠지. 우리 지금 루트 xy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4만 넘겨주면 답이네? 그럼 이때는 4분의 뭐라고 나와? 루트 17. 그게 a인 거야. 일단 더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 나로 넘어가. 나에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얘는 과연 산술기할까 코시일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제일 1차원적인 거는 합이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코시로 가보는 거야. 그럼 코시 슈바르츠를 적용을 해보면은 저기서 x 개수가 얼마야? 1이죠. y 개수가 얼마예요? 4죠. 그래서 1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을 이렇게 발라내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x제곱이랑 y제곱을 쓰는 거야. 걔네는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x 더하기 4y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고? 17이고 얘는 우리가 찾는 거니까 일단 세모라고 간단하게 쓰고 얘가 지금 뭐야? 루트 17이야. 제곱하면 얼마야? 17이지. 그럼 세모는 범위가 뭐라고 나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b는 1인 거고 나에서 나온 b는 1. 그 다음에 다로 갑시다. 무리식 못하겠다. 자, 다로 가보니까 뭔데 이게 루트에 x 더하기 2배 루트 y를 완전 제곱했대. 이거의 최대가 c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일단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 이거 보자마자 뭘 해봤냐면 그냥 방금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본 거거든. 보자마자 뭐 했냐면은 뭐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처음 봤을 때 뭘 하는 게 정상이냐면 제곱을 해보세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x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 4y지? 걔네 우리 더한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미 알고 있잖아. 완전 제곱을 하는 과정엔 누구도 튀어나와? 곱도 나오잖아. 곱도 2배 해가지고 완전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얘는 곱만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야. 이 모습을 이대로 가져다 쓸지 제곱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쓸지를 결정하는 건데 해보니까 이건 빨리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 돌려보면 되잖아요. x 플러스 4y에다가 더하기 뭐가 생긴다고? 4배의 루트 x 루트 y인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근데 얘가 얼마가 돼요? 루트 17이라는 고정값이 돼버렸네? 그럼 우린 누구만 신경 쓰면 돼? 얘만 신경 쓰자 이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여기 다해서 최대를 물어봤거든요. 이미 우리 가해서 뭐 해놨어? 루트 xy의 최대를 이미 해놨잖아. 아까 얼마였니? 4분의 루트 17이었지. 그럼 얘는 그냥 루트 17이 뭐가 되겠어?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4배가 앞에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고정값이고 얘는 최대값이 루트 17이니까 전체 최대가 얼마겠어? 2 루트 17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가 C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 B, C에 대해서 A랑 C는 곱해달래.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7이랑
2루트 17이랑은 곱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b는 누구야? 아까 1이었지. 얘는 1 그냥 더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얼마 나와? 3 이렇게 나오겠다. 2분의 3이 아닙니까? 아, 멍충이 아니에요? 왜 그러? 정신 차려. 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해주면 2분의 얼마야? 17이니? 2분의 17에다가 1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9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되었어? 알겠지?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번을 할게요. 100번. 시간을 못 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할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부족하네. 자, 100번을 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6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직육면체라고 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각선은 요 길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우리 일단 바로 하는 방법 뭐였어? 루트 해놓고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할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에 최대를 찾아달래. 최대. 아 미안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구나.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를 준 거구나.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다시, 우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를 찾는 중인데, 알고 있는 거는 제곱해서 더한 값이 제곱 양변제곱 해주면 36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지금 우리는 최대를 찾는 건데, 아까 설명을 안 했거든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그게 성립하거든. 뭐냐면 똑같아. 거기다 그냥 하나 적어놔.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 해놓고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 그래서 요게 크거나 같다. AX, BY, CZ 이거의 완전제곱. 증명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냥 성립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요 자리에 누굴 써야 될까요? 요거의 역할에다가 누굴 써야 될까? 얜 누구고 이건 누굴까? 자, 이거를 봐봐. 너희가 이거를 구조를 잘 봐야 돼. 지금 우리가 A, B, C가 주인공이지. 여기서 X, Y, Z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주로 이제 여기 앞에 쓰이는 A, B, C는 개수의 의미로 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 누구로 보겠다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B, C를요, 위에 줄에서 X, Y, Z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개수가 얼마냐고. 얘 개수 얼마야? 개수 얼마야? 1. 얘 개수 얼마야? 1이지. 여기 누가 있다 생각해?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x, y, z로 잡을 걸 그랬다. 그렇게 했으면 너네가 바로 보였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얘 얼마야 지금? 36이죠? 얘 얼마예요? 3이죠?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 얼마야? 108이야 108? 그러니까 지금 108보다 이렇게 됐단 소리야. 이 우리 찾는 거 세모라고 해. 다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 그럼 세모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 저 108한테 루트 씌운 거에다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인 것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A, B, C는 다 무슨 수일 게 분명해요? 길이기 때문에 양수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가다 보면 0으로 끊길 거고, 얼마야 이거? 108한테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6루트 3이야? 그래서 6루트 3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거나 같다. 아이고,
그래서 최대값은 6루트가 3이 아니라 미안해. 지금 찾는 게 뭐였지? 아, 모든 모서리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몇 배를 해야 돼요? 다 4개씩 있으니까 4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4배 하면은 24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게 됐어요? 참고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3개짜리에서 똑같아.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아까는 얘들아 어디 갔어? 2개짜리여가지고 써놓은 게 없네. 다 지워버렸구나. 2개짜리여가지고 이게 뭐였어요? ax by였죠. 그래서 내가 그냥 a분의 b 뭐 a분의 b로 아까 했던 대로 하자. b분의 a가 y분의 x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저 3개짜리는 a, b, c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게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얘 원본이 뭐였냐면 원래는 요거였죠. 요렇게. 맞아?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x를 넘겨요. 그리고 y를 넘겨. 요렇게도 관찰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 x분의 a랑 y분의 b랑 z분의 c랑 같을 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마 안 물어볼 텐데 알아는 두세요. 등호는 이때 성립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하십시오.